안녕하세요. 바람 부는 날에도 성형외과 김나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해볼 건데요. 긴 머리 절개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마 축소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마 축소로서 이제 이마를 1.5cm, 2cm 이상은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 높이도 중요하지만 양옆으로 M자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 M자를 커버하면서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전반적인 이제 비율을 보면 얼굴의 3분의 2가 이제 나머지 위쪽 3분의 1에 비해서 좀 긴 편인, 얼굴이 이제 긴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마를 낮추지 않으면서 이렇게 M자를 커버를 해도 이 M자 기준에서의 이 이마 높이는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45도에서 봤을 때는 이 비율에 비해서 이제 3분의 2가 굉장히 더 길어지는 거죠. 원래 뭐 1대 2라고 하면 이게 이제 0.5가 됐는데 아직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마 높이를 많이 낮추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했던 흉터도 다 가리고 또 이마 높이도 굉장히 낮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중안면부, 하안면부가 길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측면 관자놀이 포인트를 조금 많이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얼굴의 비율이 조금 더 맞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죠, 관자놀이 포인트가. 굉장히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더 45도에서 봤을 때 이 관자놀이 포인트부터 턱 끝까지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관자놀이 포인트를 조금 낮춰주게 되면 밑에 쪽이 덜 길어 보이죠. 그러면서 이 구렛나루까지 만들어주면 구렛나루 끝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짧아 보이면서 롱페이스의 느낌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이분은 이제 측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절개 스트립에서 나온 모발을 3.5에서 4cm 정도로 길게 잘라서 이제 이식을 했어요. 이마 축소 흉터에는 아무래도 조금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굵은 모발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앞쪽으로는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서 처음 모발이 이제 시작하는 점은 굉장히 연하게 시작하도록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보면 1.5cm에서 1.7cm 정도 내린 걸로 보이고, 센터에서는 그 정도 내렸지만 M자 끝에서의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관자놀이 포인트랑 측면을 같이 조정을 하게 됐죠. 또 이제 컬을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도 되고 모발의 굵기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짧은 모발에 비해서 아무래도 모발의 굵기도 더 세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부터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서 진행하기가 훨씬 좋죠. 사실 1cm 정도까지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컬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2cm가 넘어가면 입체적으로 컬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술 후에는 사실 이 긴 머리가 많이 탈락을 하잖아요. 긴 머리라서 탈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모발이 굉장히 짧았을 때 탈락을 10개 한 거랑 긴 모발이 10개 탈락한 거는 이제 탈락한 느낌도 본인이 느끼기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긴 모발이 빠졌다고 해서 짧은 모발들 이식한 거랑 똑같은데 뭐하러 이제 길게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긴 모발이 심겨 있는데 여기에서 50%가 탈락하고 50%가 남아있는 것과 짧은 모발들을 이식했는데 거기서 50%가 남아있는 건 느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보이는 곳이에요. 사실 측면이 이제 붉은기가 굉장히 오래 있다던가 아니면 모발이 짧아가지고 빠지지 않은 모발들이 굉장히 짧아서 그 모발이 길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를 풀르지 않고서는 이제 외출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이 붉은기가 나타나는 기간이 염증성 기간인 건데, 이 기간이 조금 긴 분들도 있고 좀 짧은 분들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해요. 이 부분을 긴 모발로 이식을 해주면 붉은기도 더 가려지고 남아있는 모발이 스타일링 하는데 이제 좀 제약을 덜 받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100% 빠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최대한 이제 모발이 밖에 나와 있는 기간을 줄여주게 되면 모발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지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운에 맡기는 것처럼 몇 프로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컬을 맞춰서 심을 수 있고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굉장히 크게 보긴 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환자분들 경과를 보다 보면 이분은 이렇게 긴 모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암흑기가 없이 지나가셨겠구나. 약간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수술 후 봉합 같은 경우에도 작은 디테일에 있어서 통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20cm 가량을 절개를 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절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대한모발이식학회 같은 학회에서 서로 많이 토론을 하거든요. 서로의 케이스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 조금씩 다 발전을 해서 땡김 정도의 통증, 그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준의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대부분 커버가 되는 정도인 거에 반해서 다른 요소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조금 더 강한 진통제를 쓰거나 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워낙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많이 하고 귀 앞쪽으로 흉터가 많이 보이거나 머리를 바짝 묶었을 때 이런 흉터가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측면 헤어라인은 롱헤어로 하면 훨씬 다운타임이 짧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주변에 전혀 이식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정면에서도 조금 잘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 머리로 이식을 하게 되면 며칠만 지나면 약간 이제 붉은기는 있을 수 있지만 긴 모발이 가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나는 거를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연예인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프로 정신에 있어서 너무 막 티나게 성형수술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것도 조금 감추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